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수원여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실전 문제에 대한 감각 키워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두 다항식 A, B에 대해서 다음 식의 값을 바르게 계산해달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풀어야 될지를 먼저 좀 알아봐야 되겠죠. 3A-B 되어 있고 전기에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정리를 하게 되면 2A 플러스 B 이런 값을 계산해달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럼 주어진 식의 2배 해서 식을 한번 또 써볼까요? 2배 하게 되면 이제 6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뭔가요? 5 마이너스 x 세제곱입니까?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제 두 식을 쫙 열심히 잘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2x 플러스 3 이런 모양 형태니까 2번이 바른 답이 돼가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식을 쓸 때 차수에 맞춰서 좀 쓴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 연산하기 이제 좀 편리하죠. 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1번 문제 수식 정리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 잘 할 수 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2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축이라는 것은 y값이 0 되는 이런 부분들이죠. 큰 흐름 틀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 2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k하고 y는 0하고 두 식을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어가는 그런 개념. 간단하게 얘기하면 y값이 이렇게 이제 0으로 이제 결정되어 있는 이런 형태니까 그 부분을 이제 결합시켜서 딱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 2차 방정식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그런데 이제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된다라는 얘기는 만나는 바로 x값을 찾는 거죠. 그 x값이 근이 이제 좀 두 개가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 근 두 개 돼요.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판별식 D. 짝수 형태를 쓸 수 있겠죠.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니까 이 K 부분이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해서 K 값은 2분의 9보다 작다. 이렇게 좀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지금 자연수 개수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개수는 4개입니다. 답을 해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문제 형태. 큰 개념적으로 보게 되면 y는 0 해서 2차 함수하고 즉 x축하고의 관계는 항상 2차 방정식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실만 명확하게 좀 우리가 학습되어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복소수 z값이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z2라는 복소수 a 플러스 b가 되어 있는데 그 값을 구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z1, z2를 더하게 해달라. 더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a 플러스 3, 그 다음에 4 플러스 b 이런 형태가 되는데, 요 부분 이제 순허수다라는 얘기는 이제 이 실수 부분이 이제 0돼서 좀 사라져야 되겠다. 이게 이제 가하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A 값은 이제 마이너스 3에서 이제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빼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A 되겠고, 4 마이너스 B에 I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 허수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4 마이너스 B 부분 되는데, 이 부분이 5다라고 또 주어져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 값은 그러면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까? 자, 그럼 Z2라는 복소수를 이제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A, B, 그럼 마이너스, 요 값이죠? 이 값을 이제 열심히 곱하기 해서 3을 답하면 안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간단하게 두 개의 복소수를 이제 더하기 빼기 하는 그런 형태고, 대신 이제 요 용어 정의죠. 순호수라든지 허수 부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복소수의 기본적인 항목을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4번 시작합니다. 다항식을 x제곱 플러스로 나눈 몫을 qx라고 했을 때 q1의 값을 구해달라. 직접 나누기를 허락한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3, 1, 1, 마이너스 2. 식을 다 쓰기 좀 불편해서 개수만 좀 썼습니다. 자, 나누기 할 때 이제 1차항 부분이 없으니까 1, 0, 1 이렇게 돼서 이제 x제곱 플러스 0x 1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3이 들어가게 되면 3, 0, 3 되겠고, 이제 빼기를 하게 되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제 1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1, 0, 1 되겠고, 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처리해서 그러니까 이제 3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게 되면 몫이 이렇게 되는 이제 3x 플러스 1이 되겠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몫에 관심이 있습니다.
목 QX라는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데 이게 이제 3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좀 나온 거고요. 이곳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해달라 이런 얘기니까 문제에서 질문이죠. 그렇다면 뭐 이 부분 이제 가볍게 4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학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죠. 주어진 식 자체를 이제 직접 나눗셈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나누기 한 결과를 주어진 식을 나누면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생기게 쓸 수 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학습이 핵심이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참수의 그래프가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의 값의 합을 구해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개념도 큰 틀에서 살펴보면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이 참수식은 좀 썼고요. 그 다음 y는 마이너스 ax 플러스 마이너스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은 이제 동시에 만족해 가는 걸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참수하고 그 다음에 직선만 대략 그린 다음에 이렇게 이제 한 점 만나라 이런 게 풀어가는 건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시에 만족하는 걸 그러니까 연립방정식 개념 형태가 돼서 ax 플러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7 되겠고, 그 다음 이항시켜서 정리하게 되면 2ax 플러스 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가 되죠. 정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 만나는 요 x좌표를 이제 구해가는 식이 이제 이렇게 얻어졌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접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만나는 x좌표가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한 개가 되는 거죠. 이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근이 한 개가 된다 이런 뜻으로 이제 연결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근 한 개. 그럼 당연히 판별식. 자, 짝수 돼 있으니까 4분의 d 형태를 써서 a제곱 빼기 a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 준 결과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결과가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은 저로 이렇게 되는데, 자, 이곳에서 또 이제 뭡니까? 만족하는 a 값을 합을 구하라. 그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 형태로서 곧바로 1 이렇게 답을 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문제 틀 맨 처음 접근법이 중요한 겁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되게 되면 둘 이제 뭐 같다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이제 2차 방정식이 되겠고, 한 점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그 만나는 x좌표를 구해가는 식이니까 당연히 x값이 한 개가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무엇을 풀어갈지를 정확하게 이곳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바로 풀이의 좀 핵심이라는 사실 참 잘 기억하게 되면, 자, 이 참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문제도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번 시작합니다. 2차 함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 써 있는 대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차 함수 뭐 최소값으로 봤는데 2차 함수 최고차가 양이면요 2차 함수 문제 풀이는 이렇게 아래로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고, 꼭지점에 x좌표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이제 이런 패턴이니까 지금 계산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좀 4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x는 4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최소값 맞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x축과 만나지 않는다,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부분들은 판별식을 좀 살펴가면 되겠죠. 물론 이제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k y에다가 0을 집어넣은 이런 2차 방정식 형태로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짝수 공식 형태니까 4분의 써서 그러면 이제 16 마이너스 k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k 값이 15가 된다는 얘기는 k 값이 15 이렇게 좀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양수가 되는 거죠. 양수가 되면 서로 다른 두 줄근, 오호, 이거 잘못됐고요. 17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k 값이 17이 되게 되면 이제 음수가 되니까 만나지 않는다. 이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서로 바꿔놔가지고 둘 다 틀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이게 막 바꿔져 있으면 뭐 기억니은 디귿이 될 수 있는 디귿 5번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판별식 D 0보다 클 때 서로 다른 두 실근, 0보다 작을 때 이제 허근 이렇게 되는 판별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질문 던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함께 다룰 문항은 7번입니다. 다항식의 인수분해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기억을 보게 되면 x 세제곱 되어 있고, 27은요 3y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호, 인수분해 x 플러스 3y 이런 형태가 되겠고, x제곱에 2 곱하기 열심히 한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뒤쪽 거 제곱한 9y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인수분해 되느냐, 이런 질문 던진 거죠. 바르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호, 니은 부분을 좀 살펴보려니까 x제곱은 알겠고, 여기는 2y인데 이게 지금 2y인지 아닌지, 자, 이 부분들을 좀 살펴가야 되면 이제 뒤에 있는 이제 부호를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x하고 y 부호는 좀 달라야 되니까 이 부분들은 마이너스 2y의 제곱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x하고 z하고도 부호가 다르니까 플러스에 이제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 2배의 원래는 이제 플러스가 되겠고 2배의 x에 이제 마이너스 2y 이런 형태가 계산된 거겠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2배의 마이너스 2y에 마이너스 3z 이렇게 계산되는 거니까 4, 3, 12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또 2배의 마이너스 3z의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런 모양으로 되는 거죠. 아, 그런 게 이거 뭐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z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을 전개한 거다. 이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와, 그러면 여기가 부호가 잘못됐으니까 이거 좀 틀렸습니다. 그 다음 4차 부분 나온 건 또 뭡니까? 와, 고차식의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인데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8, 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맞는지를 좀 확인 사살을 해달라. 그럼 이제 주어진 뒤에 있는 인수들이 좀 쭉 나오는지 검토해가면 되는 거죠. 이것을 풀려면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 됐고 플러스 3 됐으니까 마이너스 4 되겠고 4 돼 있으니까 12 되겠고 마이너스 12에서 처리됐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수는 하나 해결됐고요. 그 다음에는 또 2쯤 또 하나 해결해 볼까요? 1 돼 있으면 2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에 그러면 2, 6 마이너스 12에서 또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이것도 하나 처리가 돼 있고 아, 이거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니까 그 다음은 이제 곧바로 인수분해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렇다면 인수가 또 나왔으니까 맞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기억 디귿. 자, 뭐 이제 두 개의 부분들은 이제 뭐 공식 형태가 된 것 같습니다. 곱셈 공식 형태에 딱딱 맞아떨어진 요건 좀 약간 활용식 형태 됐고 그다음에 고차 방정식은 조립제법에서 인수분해하는 이제 한 문제에 그래도 좀 다양한 문제들을 질문 던져서 인수분해를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8번 함께 살펴봅니다. 주어진 식이 성립할 때 xy 값을 구해달라. 뭐 복소수 상등 관련 문제가 나온 거죠. 자, 좌측식을 좀 정리하려면 통분 겸 유리화가 동시에 진행되면 되겠습니다. 1-2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x에 1-2i를 곱하게 해주고 y에 1 플러스 2i를 곱하게 해주면 되겠죠. 결과는 3 플러스 2i가 됐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정리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 이제 1 더하기 4 형태에서 5점 처리가 될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이제 x, y 해서 실수 부분은 x 플러스 y가 좀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그러면 그냥 2y 쓸까요? 2배의 y 마이너스 x의 i 이렇게 쓰는 게 좀 잘하는 거겠죠? 이 부분이 3 플러스 2i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부분들을 오른쪽에 이제 곱하면 되겠고요. 그럼 실수 부분 x 플러스 y 나오는데 이것을 5를 곱하면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배의 y 마이너스 x 이렇게 처리되는데 또 5를 곱하게 해주면 10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냥 깔끔하게 좀 쓸까요? 그러면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건 약분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처리해서 이제 5 이렇게 쓰면은 되는 그런 형태. 자, 이때 이제 문제에서 x과 y 값을 전부 다 구해야 되니까 두 식을 더하게 해주면 2y는 20 처리해서 y가 10이 되겠고 y 값이 10이 나오게 되면 x 값은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x, y 값 모두 구했습니다. 이때 이제 곱을 하라. 그러면 이제 뭐 50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와, 보기들이 뭐 화려한데 50억은 뭐 전혀 동떨어진 이상한 값들로 뭐 구성되어 있으니까 답을 확인하기 잘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유리화하는 이런 과정 부분에서 이제 곱하기 했을 때 a제곱 빼기 b제곱 이런 형태 a제곱 더하기 b제곱 형태로 좀 바뀌어야 되죠. i제곱 때문에 이런 부분들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 좀 담겨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점검해서 계산하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9번 이어집니다. Z라는 복소수 값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2021제곱을 하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초 공부를 좀 한다면 우리가 이제 i 공부를 해야 되는데 i 제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 다음 한 번 더 곱하기 해서 세제곱을 하게 되게 되면 마이너스 i 그 다음에 한 번 더 곱하기 해서 4제곱하게 되면 1 그 다음에 5제곱하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규칙적으로 가는 거죠. 규칙적으로 된다는 사실들이 기초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근데 이 i를 내게 되면 좀 너무 좀 수월하다 싶으면 1 마이너스 i 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을 내서 이걸 유리하게 되면 이제 i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곱하는 이런 형태들이 보편적으로 조금 이제 실전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어렵게 낸다면 a 마이너스 bi 분의 b 플러스 ai 이런 형태를 내기도 하는데, 이건 좀 어려운 문제에 존재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볼 때 지금 이번에 출제된 건 이제 요게 출제가 되는데, 이제 제곱했을 때 i라는 부분을 의심스러우면 제곱을 해보면 됩니다. 여기는 이제 1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i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지워지고 약분하게 되면 i가 된다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우리는 z제곱이 i가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4제곱 하게 되는 거니까 1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8제곱마다 반복이다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고, 뭐 4제곱 형태로 좀 처리해도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지금 구해야 될 부분들이 z의 좀 차수가 좀 2초 연도수가 되니까 이렇게. 자, 근데 이제 규칙성을 하려면 z 나오고 z의 2020제곱 이렇게 가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제 z에다가 우리 이제 z 제곱이 관심이 있으니까 1010제곱 이런 형태로. 그럼 이제 z에 좀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다가 어떻게 주면 되겠습니까? i의 1010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랬을 때 이제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네 번마다 규칙이니까 100이 4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뭐 가볍게 i의 빨리 1000 부분을 소거하게 되면 10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뭐 4번 규칙이니까 8제곱 사라지게 되면 i의 제곱 이런 모양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럼 i 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z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z니까 z값 주어진 거에다가 마이너스 열심히 처리해주면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기초 공부에서부터 그 기초 공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i 부분, i 제곱, 세제곱, 네제곱 했을 때 나오는 값들 쭉 알면서 5제곱 하면 다시 i가 돼서, 왜냐면 네제곱이 1이니까 네 번마다 규칙이 된다 이런 부분들, 이런 이제 i에 대한 공부. 그런데 이제 이 부분 내면 너무 수월하다 싶으니까 조금 이제 까탈스럽게 내는 부분들, 아주 어렵게 내는 부분들 좀 한번 좀 예를 보여드렸고요. 우리가 지금 출제된 문제들은 제곱했을 때 i가 된다 문제 있고, 그 나온 i를 또 4제곱하면 1이 되는 이런 규칙이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풀 문제들은 자, 이렇게 이제 그 관련이 좀 없어 보이는, 왜냐면 최소한 짝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i z를 이제 끄집어내고 이제 2020제곱으로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i 형태로 고쳐야 되니까 i의 1010제곱 이런 모양 4번 규칙 적용해서 마지막 처리해 가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습니다. 설명 잘 이해됐죠? 자, 기초 공부 그러면서 이제 좀 정리해서 다음에 이제 응용될 문제까지 준비를 해놓고 있으면 풀이도 수월하게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0번 살펴봅니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m값은 양수일 때. 와우, 확실하게 좀 다 중근이라고 가르쳐줬죠. 그러면 이제 m 플러스 3의 판별식 알아보라는 얘기니까 제곱 마이너스 4배의 2m 플러스 3 이퀄 중근이니까 제로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m제곱 플러스 6m에 마이너스 8m 이렇게 처리되니까 마이너스 2m 되겠고, 플러스 9에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은 또 얼마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1 이렇게 처리해서 구해지니까 m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양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3 돼서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중근을 갈 때 양수 m 찾아서 m 값을 구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식이 이제 x 제곱, 그 다음에 이제 3을 대입하니까 플러스 6x 되겠고, 대입하니까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x 플러스 3의 제곱은 제로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 값은 얼마?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m 값이 양수일 때 중근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근 구해가는 거니까 x 값 구해달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순간에 3 했는데 이제 보기가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m 값을 구해가는 것이 아니고 중근을 구해가는다는 사실만 좀 기억하면 또 실수 없이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물론 중근은 판별식 d 값이 0이 된다는 사실 확실하게 학습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11번 시작합니다. 정의역이 주어져 있을 때 2차 함수의 최소값, 이때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냐. 2차 함수 최대 최소가 물어봤습니다. 최고차를 살펴서 그래프 모양 결정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 분의 b 이런 형태를 적용해서 2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럴 때 이제 제한 변역이 0부터 5까지 돼 있으니까 5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제 그래프 이만큼 쓴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되는 모양이죠. 그럼 이제 최소값은 곡시점에서 최대값은 이쪽 5일 때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최소값 2를 문제에서 집어넣으면 되니까 대입해 준 결과 4 마이너스 8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마이너스 7이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a 값이 그렇게 되면 이제 얼마가 나오는 건가요? 지금 소거돼서 이게 1 됐으니까 이 양식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쳐야 되는 겁니까? a 값은 마이너스 8 나왔고, 이때 이제 뭐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제 5를 문제에서 대표해주면 되겠죠?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a 플러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5에다가 그러면 a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a 값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정답은 이제 2 해서 최대값은 2였습니다. 답해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 참수 최대 최소는 뭐 당연히 그냥 그래프 모양 빨리 결정해야 되겠고요. 최고차 부분 보고 그 다음 보고 꼭지점 x좌표 이렇게 찾아서 무엇을 풀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빠르게 개념 설정해가는 부분들이 중요하겠습니다. 꼭지점 표시해주고 제한 변역 표시해주니까 아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풀어가는 거야가 이제 결정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소 최대가 이제 결정됐으니까 가볍게 이제 연산해 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로 바뀐다는 사실. 자, 이 참수 최대 최소 풀어가는 과정 중학교 틀에서 조금 빨리 벗어나서 고등학교 틀로 가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를 해석해 가면서 풀어가는 과정 좀 빨리빨리 좀 잘 익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락셈과 수원요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2번 이어집니다. 다음은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주어진 식을 2x-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72-5, 272-5 요 값을 0으로 만드는 값 계산해주고 나머지 이렇게 처리되고 잘 써진 것 같습니다. 일단 계산조 직접 한번 써볼까요? 2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5를 자 이렇게 처리됐다는 얘기는 x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 나온 부분들이 몫이니까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겠고 나머지 마이너스 2 처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누는 부분하고 이 부분이 일치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서 2를 공통으로 집어내서 2를 이쪽에 곱하기 해줘야 되겠죠? 좌측에다가. 그러면 이제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이제 가는 그러면 이렇게 그대로 되는 거니까 가 자리에 있는 부분들은 x-2분의 1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나눈 몫을 구해 가려면 자,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처리가 되겠고 그럼 다 부분이요? 다는 나머지니까 다는 뭐 지인축 변형이 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마이너스 2라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결과 구했습니다. 자, fx. 자, 이 부분을 이제 fx라고 놓으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식 이걸 이제 gx로 놓으라고 했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거 p다. 이걸 p다 이렇게 놓으라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이제 fp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4의 2분의 5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F가 아니라 GP가 되는 거군요. 이게 F를 또 구할 리가 없죠. 네. G에다가 또 P를 이렇게 대입을 해달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3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마이너스 1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숫자 대입한 결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열심히 좀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그 결과를 빼달라.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답이 돼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뭐 증명 절차 형태로 되는데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나머지 또 조립제법 뭐 다 돼 있으니까 식을 이렇게 좀 쓴다는 사실 자체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겠고 나눠주는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좀 식변형해야 되는 거니까 뭐 나머지 정리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좀 당연히 연습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항목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시죠? 자,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목 나머지 구해가는 과정. 특히 이제 1차로 나눴을 때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조립제법이니까 지금 문제들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을 인수분해했다. 그런데 이제 뒤쪽에 이제 이렇게 상수항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전개해서 또 다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주어진 식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전개해 주면 불편하고요. 그렇게 이제 좀 공통되는 요소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좀 전개해 가는 게 좋겠다. 이 부분이 이제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이렇게 밑줄 그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치환을 하는데 저는 이만큼 크게 치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치환할 바에는 이제 크게 모는 게 좋은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을 이제 t로 치환할까요? t 이렇게 처리해주면 여기가 대신 이제 마이너스 3 부분들을 1 마이너스 4 이런 형태로 좀 바꿔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t 마이너스 4 이런 모양의 마이너스 12 이런 모양 형태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 되게 되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12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이루어지겠죠. t 플러스 2t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2, 6, 12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원상복귀 할 때 이제 주어진 값을 이만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조금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6 해주니까 그럼 이번에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해주면 이제 인수분해가 끝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뒤쪽에 남는 숫자들을 a, b다 라고 했으니까 그 값은 이제 3하고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3하고 마이너스 5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텐데 a 값이 더 크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a 값이 3이 되겠죠. 그러면은 2배를 해주니까 6이 처리되는 거니까 정답은 이제 1 이렇게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 뭐 인수분해 원리가 나왔는데 전개 후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공통 부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은 뭐 a 플러스 이렇게 치환해도 뭐 안 될 건 없습니다. 마이너스 3 이렇게 치환해도 뭐 큰 문제는 없겠지만 기왕 치환할 바에 이렇게 이제 크게 묶어서 하는 방법을 좀 제시해 드렸으니까 이런 방법들 좀 익혀가게 되면 지금은 뭐 식이 간단하니까 크게 묶거나 작게 묶거나 큰 차이가 안 나겠지만 크게 묶는 부분들이 여러모로 나중에 보탬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4번 함께 합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이 곱이 5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두 근이 곱이 5. 이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곱 주어져 있으니까 뭐 곱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2분의 3k-2 이렇게 되는 거죠. a분의 c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결과가 5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곱하기 10에다가 3k-2가 10이었으니까 12의 k값은 3, 42 k값은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k값이 4다. 기억은 그냥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럼 두 근의 합을 구해라. 그러면 2분의 k 이렇게 되는데 k값에 4를 집어넣으니까 2 이렇게 처리되는데 또 합이 4다라고 되어 있네요. 와, 이 부분은 그럼 좀 잘못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은 어떻게 되느냐? 판별식 t를 좀 물어보는 거죠. 판별식 t를 알아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2가 돼 있으니까 8 되겠고 그러면 이제 3k-1 이렇게 처리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k값 4를 대입해 주니까 16에다가 8에다가 12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뭐 0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 작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역시 맞는 그런 내용. 기억 디귿이 맞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판별식 D 가장 골격이 되는 이론들인데 뭐 이렇게 뭐 또 어려운 이론은 아니죠.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뭐 거의 공식처럼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부분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중근, 허근 이렇게 이제 이론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 부분만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제곱장의 계수의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주십시오 라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자 사이 관계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3 결과를 좀 알았고요.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근인데 이 근을 좀 합하게 되면 결과는 또 뭐가 되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는군요. 또 열심히 또 곱하기를 하게 되면 세제곱을 또 곱하기 해주면 이건 이제 알파 베타의 세제곱 이렇게 처리되는데 와우, 이 부분 나와 있으니까 그냥 27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 b인데 b 값은 하나 이미 구했고, 자, 그렇다면 합 형태 부분만 열심히 잘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와우,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이론이 나온 건가요? 곱셈 공식이 나온 건가요? 자, 곱셈 공식 형태가 좀 열심히 연습하라는 형태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결과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8 처리가 되겠고요. 이 부분은 계산하게 되니까 플러스 6에다가 곱하기 부분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3, 6, 1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계산 결과가 10 되겠죠? 이 결과가 지금 마이너스 A다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0 이렇게 결과를 얻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A 값하고 B 값을 더하게 해라. A 값 마이너스 10, B 값 27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뭐 두 값을 더하게 해주면 17에서 이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이 부분들이니까 뭐 이건 뭐 똑같은 패턴 좀 적용해 간 거니까 무난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곱셈 공식에서 이 부분 하나만 또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뭐 세제곱 부분이니까 우리가 연습 좀 많이 돼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계산 미스 없이 정확하게 좀 꼼꼼하게 산수 잘 하면 되겠습니다. 16번 시작합니다. px는 이렇게 나눠 떨어지고 요것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원래는 이제 식을 이렇게 써서 x 플러스 1 그러면 몫이 생기고 나눠 떨어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들을 좀 써야 되는데 원리를 좀 기억해주면 이 부분 이제 0 되는 숫자를 집어넣는 거니까 p에다가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0 이렇게 되는 거였고 똑같은 원리를 좀 적용해주면 p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결과가 마이너스 3이다 이런 형태에서 이제 정보 두 개를 주어지는 거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식은 좀 복잡해졌으니까 좀 쓰면 되는데,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면 x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몫이 생기겠고,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 ax 플러스 b 1차 나머지가 생기겠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 나머지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했다? rx라고 했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r1을 구하라는 얘기는 나머지를 구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위에 주어진 정보, 역시 이 부분 0되는 원리인데, 그거가 지금 위에 주어진 정보고 서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우선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0 되는데, 마이너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되겠고, AP 값이 같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2를 대입해도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되겠고, 2를 대입하면 2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형태. 근데 이제 B 값은 A 값하고 같아지니까 3A는 마이너스 3 처리해주면 A 값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럼 뭐 B 값도 마이너스 1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RX라는 것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곳에다가 문제에서 2를 대입해 달라. R2를 구해 달라. 이런 얘기는 그러면 결과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마이너스 2. 자, 뭐 이렇게 뭐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인데 그래도 이제 이 부분들을 하려면 이제 기본 원리들은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그래도 이제 뭐 나머지 정리 기본 원리만 좀 적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식 하나 써서 정리해서 이렇게 나오는 과정. 그 다음 과정도 좀 이제 이건 좀 이제 이론 적용해서 이제 곧바로 써줬고요. 최종 풀어야 될 식 부분만 좀 잘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식을 쓴다라는 이 부분들만 연습이 잘 돼 있다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정리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뭐 2차로 나누는 이런 계통 정도니까 확실하게 연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17번 살펴봅니다.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그 2차 함수 fx의 최소값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드렸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a분의 b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차 함수라는 식을 ax 제곱 최고차 모르니까 뭐 이런 모양. 근데 이제 뭐 문제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라고 돼 있어 이제 그래프 모양을 지금 제가 이제 일부러 아래쪽으로 그린 거고요. 마이너스 1 처리돼야 되는 거니까 2ax 플러스 b 이런 형태로 해서 문자를 좀 하나 줄여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 다음에 f1이 16이다 이런 얘기는 주어진 식에 2를 대입해 주니까 3a 플러스 b 계산 결과가 16이다 이런 얘기 되겠고 는영 하면 이제 방정식을 만들어가는 거죠. 는영 이렇게 방정식 만들었을 때 두 군의 곱이다 그렇게 되는 건 a분의 b 이렇게 처리되는데 그 결과가 5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b 값은 5에 이런 결과가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a가 16 이렇게 처리되니까 a 값은 2 됐습니까? 그럼 이제 함수식이 완성이 됐죠. a 값 2가 돼 있으니까 2x 제곱 더하기 4x가 되겠고 b 값은 a 값이 주어지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 그럼 좀 마이너스 1을 좀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되니까 2에다가 마이너스 2 플러스 10 이렇게 처리. 얼굴래 머릿속에서 순간 좀 산수를 했습니다. 마이너스 4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뭐 무난히 8이라는 값을 구해갈 수 있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자, 2차 함수 관련한 이론들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는 그런 문제네요. 자, 최소값을 갖는다. 그래프 모양은 뭐 미리 짐작해야 되겠죠. 아래로 블록 이렇게 돼 있어야
뭐 최소값을 갖는 모양이니까 모양 자연스럽게 잡아서 대칭축 부분 이렇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을 완성하고 미지수를 이제 하나를 줄여서 쓴 거죠. 그 다음에 주어진 정보 얻어내는 과정 좀 보여드렸습니다. 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산하는 절차니까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결코 어려운 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래프 모양하고 대칭축만 정확하게 잘 표현해도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연산을 뭐 조금만 뒷받침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하다는 거 17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보여드렸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8번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점수 그래프의 한 점 A에서 X축, Y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BC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고 B점은 0과 3 사이다. 0하고 3 사이에 B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2차 함수 관련한 부분에서 이렇게 좌표 위에 문제들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 이 좌표 놓는 이런 방법 하나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되죠. 그냥 문화 X좌표 이렇게 놓고 Y좌표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곳에서 그럼 이제 수선의 발을 쭉 저기 내렸다. 그러면 뭐 가로 길이 자체가 뭐 X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 세로 길이 자체가 뭐 Y 이런 형태가 되는 뭐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제 둘레의 길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둘레의 길이 우리가 풀어야 될 식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당연히 직사각형이 둘레야 되니까 2배의 X 플러스 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좌표를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이 XY는 무슨 관계가 있냐? X는 그대로 X라고 했을 때 Y 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함수식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X-3의 제곱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전개만 잘하면 되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9 이렇게 처리된 이 함수식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런 취지의 문제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에서 이제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래프 모양, 최고차가 양인 그래프 그려주면 되겠고, 꼭지점의 x좌표 거듭 말씀드립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2분의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2분의 5 이제 대입해주면 이제 산수가 되겠습니다. 자, 4분의 25 빼기 2분의 25니까 마이너스 4분의 25가 되겠고요. 플러스 9 이렇게 처리해주니까 4분의 36, 36에서 25를 빼니까 4분의 11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또 약분 이렇게 진행하면 되니까 2분의 11이 답이 돼가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가는 과정이 이제 좀 이제 연습이 안 되면 그 뭐 함수 활용 문제만 나오면 그냥 못해요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아주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을 좀 이제 잘 눈여겨 보십시오. 그냥 그래프의 점 이 부분이 이제 뭐 x, y가 힘들면 a, b 이런 부분들 상관없습니다. 좌표를 놓는 순간 가로 길이 세로가 결정돼서 문제에서 원하는 둘레의 길이가 결정되고요. 이때 이제 관계식이 있는 거니까 y 자리에 이렇게 함수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좀 대입해주는 이런 부분들만 딱 신경 쓰면 됩니다. 그럼 이제 가볍게 원하는 2차 함수식이 만들어져 가는 거니까 이 만드는 과정만 좀 여러분들이 연습해서 식을 좀 세워갈 수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장 기초 공부하는 식 주어진 상태에서 최대 최소 구하라 이런 문제 형태니까 자신감 있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식 만들어가는 과정 연습 정확하게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19번 이어집니다. 주어진 함수가 있는데 그래프가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런 점을 지난다. 점을 지난다 해서 대입해 줄 수 있겠습니다. 1, 2K 플러스 3, 그 다음에 AK, 2B, K-5 식이 길어지는데요. 그 다음에 Y에 대한 또 0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겠죠. 저 대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게 바로 뭐죠?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K가 들어가 있는 부분 맨 앞에 여기 부분이 있으니까 2가 있겠고 여기 있으니까 A 있겠고 여기 있으니까 전기할 때 2B 이렇게 처리되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3이 있겠고 여기 전기할 때 마이너스 2B 이런 모양들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뭐 가볍게 처리해서 0 그 다음 0 이렇게 풀어가면 되겠죠. 그럼 뒤쪽부터 풀어야 되겠습니다. B 값이 2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고 B 값이 2가 결정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A 플러스 4에 6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럼 이제 뭐 A 값도 가볍게 나오겠습니다. A 값 마이너스 6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둘을 또 더하기 하라 하면 이제 마이너스 4 처리가면 풀이 끝나는 거죠. 자, 이제 뭐 식이 좀 장황하게 좀 함수라고 해서 긴 것 같지만 문제에서 뭐 이렇게 지납니다. 뭐 대입해주는 식인 거겠고 K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무슨 표현이다. 항등식에 관한 표현이다 라는 사실만 기억하고 있으면 정리를 당연히 이제 그 K 문자에 대해서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등식 풀이하고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에 어찌 생각하면 뭐 단순한 문제 유형인데 항등식 문제를 이제 뭐 함수를 이용해서 표현해 가지고
괜히 이제 2차 함수 그러니까 이제 겁주는 거죠. 겁먹지 말고 꼼꼼하게 주어진 정보들을 잘 정리하면 또 풀이 무난한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20번 시작합니다. 2사분면의 점이다. 2사분면이면은 x값이 마이너스 y값이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진 정보에서 다음 값을 계산해 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x 마이너스 y 절대값이 딱 붙어 있는 건데, 자, x값이 마이너스 y가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보호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결과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루트가 플레이되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를 만들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풀이는 좀 잘 끝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풀이가 조금 좀 복잡하죠. 이런 부분이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겠고. 그러면 x라는 부분들을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런 형태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식은 마이너스 x 이걸로 뭐 루트 안에 마이너스니까 이런 부분들 x 프라임에 i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세제곱도 그러면 x 프라임의 세제곱이 되겠고 루트 붙여서 i 되게 되면 이게 소거가 되죠. 그럼 이제 이것도 하나가 약분되겠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풀립니까? 그냥 x 프라임 이런 형태로 풀리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됐고 세 번째 거는 뭐 양수인데 음수를 열심히 만든 거니까 3y에다가 i 쓰면 되겠고 3y에다가 i 써서 마이너스 3y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리좀 한번 해볼까요? 마이너스에 2x 마이너스 y가 돼 있고 여기가 이제 x 프라임인데 x 프라임 일단 이렇게 쓰죠. x 프라임 부분인데 이제 이 관계가 있으니까 이걸 다시 마이너스 x 이렇게 좀 써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가 되는 패턴이니까 자 그렇다면 마이너스 3x 그럼 이제 마이너스 또 2y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자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좀 처리가 됐습니다. 더하기 하라 그렇게 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주어진 거 범위에서 와 이거 뭐 루트 안에 제곱돼서 이제 풀어가는 부분들은 뭐 중학교 때부터 뭐 연습 많이 하는 부분이니까 됐을 것 같고 자 이제 루트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계산할 때 이제 어떻게 처리되느냐 루트 안에 마이너스 부분들은 지금 이렇게 i를 통해서 처리해 간다. 지금 이 부분도 지금 i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좀 처리된 거죠. 됐습니까? 자 복소수 이론들을 이제 살짝 가미한 그런 문제 형태. 자 루트 부분에 마이너스 1 된 부분들을 i로 고쳐가는 요 정보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기억하면 또 무난히 또 풀이 가능한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을 A 학생은 B를 잘못 풀고 좀 똑바로 좀 보고 풀어야 되는데 자 B를 잘못 보고 풀어서 근을 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B 값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x제곱에 ax 여기까지만 믿을 수 있고 이거면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1 플러스 루트 2 i 하고 1 마이너스 루트 2 i 이렇게 좀 근을 얻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두 근의 합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죠. 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이너스 a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a 값은 이런 걸 통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뒤에 소거되는 거니까 a 값은 가볍게 얼마가 되었죠?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b 학생은 또 a를 잘못 보고 풀어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x제곱 이 부분은 좀 믿을 게 못 되고요. 그 다음 이제 b는 이꼴 제로 이렇게 돼 있을 때 근이 마이너스 2하고 5를 얻었다. 이번에는 그럼 뭐를 알 수 있죠?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이 부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문제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알아볼 거고 그렇게 되면 이 결과가 당연히 지금 주어진 식에서 b 값이 되는데 그 결과가 그럼 얼마가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해서 또 값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근을 전부 다 알았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x제곱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x b 값은 또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데 자 이런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좀 잘못 보고 풀죠. 자 바른 근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인수분해가 좀 잘 안 되는 형태니까 우리가 근의 공식을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짝수 공식 형태에 두면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오른쪽 거 써야 되겠죠. 자 분모는 그러면 1이 되는 거겠고 여기에 이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제곱에다가 ac 이렇게 처리되니까 10이 되니까 11 이렇게 처리되겠는데요. 자 그러면 그는 x라는 올바른 근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해서 나왔다. 이렇게 좀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참 뭐 근과 계수의 관계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합 부분은 과연 어느 거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곱부분은 어느 문자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뭐 이런 표현들 각각 좀 달리 얻어가는 그런 표현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안 될 때 뭐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간다
라는 2차 방정식의 이제 가장 근간이 돼가는 그런 형태, 그런 이론을 점검하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직선과 2차 함수의 그래프는 만나지 않고 2차 함수 그래프와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k값을 구하려고 할 때 다음의 값을 구해 주십시오. 주어진 식이 만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이번에 이제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하고 x 플러스 k 이렇게 정리되겠고, x제곱 이항시켜서 4x 플러스 4 마이너스 k는 이꼴 처를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부분이 근이 없다 이런 형태가 되어야 되겠죠.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이제 판별식을 좀 쓰겠습니다. 4분의 d를 쓰게 되게 되면 4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k가 되는 건가요? 만나지 않는다, 0보다 작다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플러스 k가 되고, 오, 소거돼서 그냥 k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주 좀 독특한 형태. 0은 웬만하면 안 나오는데 자, 됐고요. 다음 주어진 식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되어 있으니까 또 똑같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x 플러스 k 처리해 주겠고, x제곱 그러면 플러스 x에다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k는 이꼴 0 됐습니다. 자, 이제 판별식 D 들어가야 되겠죠. 1 부호를 좀 바꿨을까요? 플러스 3 플러스 k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4k는 13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니까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4분의 마이너스 13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k값 구했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 그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k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보다는 크고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모든 정수들을 합하라. 그럼 정수가 뭐가 있을까요? 4, 3, 1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형태입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값이 있습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여기까지 되는 거죠? 4, 4, 12 안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이런 값들을 모두 합을 해달라. 그러니까 뭐 합해서 이제 마이너스 6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뭐 앞쪽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같다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서 해석을 해가는 절차 됐습니까? 역시 결합시켜서 해석해서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두 점, 두 근 이렇게 되는 그런 형태. 그래서 이제 각각의 범위를 구해가는 부분이 되겠고, 뭐 결합시켜서 뭐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을 구해가는 거니까 나머지 3번 문제 풀이는 뭐 자연스러운 풀이가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원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구창의 개수가 1인 두 2차식 fx,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이때 값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fx-gx는 x-1은 목과 나머지가 서로 같다. 이런 얘기 되어져 있고요. 나 정보에 아주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곱비 이제 나눠 떨어진다. 그럼 이제 나 정보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는 좀 함수를 찾아가는 것 같고, fx 곱하기 gx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로 나눠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은, 자, 이런 함수들이 이런 인수를 좀 가져야 되겠죠. 자, 인수를 좀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fx 자체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 인수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지금 이런 경우를 이제 첫 번째를 딱 조사를 할 건데, 이때는 F3을 구하게 되게 되면 결과가 9-4에서 5 처리되는 거니까 다 조건에 안 맞죠?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다른 두 번째 조건 좀 들어갈까요? 그렇다면 fx가 인수 하나만 갖는 거,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나만 가질까요? 그럼 다른 인수를 좀 가져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gx가 그러면 이제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b 다른 인수를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좀 나눠 갖는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때 f3을 구하게 되면 f3 아주 중요한 정보죠. 3을 대입해 주니까 마이너스가 되겠고 3 플러스 a 처리가 되는데 이 결과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은 a 값이 그러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a 값이 지금 3을 대입해서 처리가 된 거죠. 오, 근데 이게 마이너스는 왜 생겼죠? 3을 대입했는데, 와, 이게 지금 산수미세나면 안 되는데. 자, 3을 대입해서 3 대입하니까 1 처리가 됐고, 3 대입해서 3 플러스 a, 그러니까 a 값이 1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제 fx가 좀 완성이 됐으니까 x 제곱 여기다 2를 집어넣어서 전개해죠.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되겠고, gx라는 부분은 전개해서 x 제곱 2 플러스 bx 플러스 2b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나다 정보 이용했으니까 이제 그럼 이제 가 정보를 이용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fx 빼기 gx. 수식이 좀 길어집니다. 그럼 x 제곱은 사라지겠고 빼기 해주니까 부호가 좀 마이너스 바뀌는 거죠. 그러면 b 플러스 3x가 되겠고 빼기 돼서 2이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요 식을 무엇으로 나눴다? x-3으로 나눴다. 그럼 이제 나머지를 구하게 되면 몫은 요 부분이 몫이 되겠습니다. x-3으로 나눌 때 몫은 이렇게 처리되겠고 나머지는 이제 3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3 이 부분이 이제 몫이 되겠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에 b 플러스 3 처리되겠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b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b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9에 마이너스 11 이렇게 처리되는데 몫과 나머지가 같다 이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항시키니까 4b가 되겠고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b 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그렇게 되면은 fx는 진작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왔고 gx는 이제 막 구한 거죠. x제곱 그러면 이게 좀 지워집니까? 마이너스 4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해서 결과를 쭉 구해가는 그런 형태. 그럼 좀 fx, gx가 완벽하게 다 구해졌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지금 이 인수를 g에다가 왕창 줘야 되는데 왕창 준 모양이랑 또 똑같아진 거죠. 그럼 이 부분 해결됐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서 문제를 좀 구해가면 되겠죠. 이것도 그래도 한 번 좀 더 해야 될 정보가 있는데, fx가 인수를 이제 거꾸로 갖는 거죠.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를 갖고, gx가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b 이렇게 갖는 경우도 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문제에다가 그럼 이제 다 정보를 넣으니까 3을 집어넣으니까 5에다가 3을 집어넣어서 3 플러스 a 이 결과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이 결과가 지금 4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3은 이꼴 5분의 4가 되겠고 그러면 a 값은 거서 빼니까 5분의 얼마가 되죠? 15에서 빼니까 11 이렇게 처리되는 식이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좀 괴상망측한 식이 좀 얻어져 가는 건데 자, 그럼 또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5분의 11을 집어넣어서 그러면 fx 자체가 x 제곱에다가 그러면 이제 2 이렇게 주면 되니까 2분의 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더하기 해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처리되는 건가요? 자, 곱하기 해주면은 또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 5분의 22가 되는 건가요? 자, 이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매우 불편하죠. 자, 그 다음에 x제곱 여기는 b-2 x가 되겠고 마이너스 2b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fx 빼기 gx라는 정보를 또 열심히 이렇게 구하게 되면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x제곱은 사라지고 빼니까 또 부호가 바뀌면서 2분의 3 마이너스 bx 처리가 되겠고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22 더하기 2b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3을 집어넣게 되니까 마이너스 3b 2b 되니까 마이너스 b가 되겠고 3 집어넣었으니까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2분의 9에다가 마이너스 5분의 22 이렇게 나온 거 하고 2분의 3 마이너스 b하고 결과가 이렇게 같아져야 되는데 이게 같을까요? 5분의 22하고 2분 그러니까 5분의 22하고 2분의 6이니까 3하고 결과가 같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안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아까 구해오는 이 부분들이 문제의 뜻에 해당하는 식이 되겠다.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에서 f1을 구해달라 그러니까 f를 여기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1을 구해주니까 마이너스 2 처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에다가는 또 마이너스 1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g에다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 되는 거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문제에서 또 뭐 하라? 더하기 하라 했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돼가는 그런 형태의 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좀 식이 좀 길게 되는, 근데 좀 일일이 또 조사해야 되는 항목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시간 걸리게 되는 전형적인 서술형 패턴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나의 중요한 인수 정보가 있죠. 나눠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수들을 fx, gx가 좀 나눠 가져야 되겠다. fx가 두 개 다 왕창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안 된다 확인했고요. 그 다음 나중에 지금 이렇게
fx 인수에 이렇게 플러스 되어 있고 gx가 이렇게 인수 가는 경우 또 이렇게 살펴봤을 때 또 안 된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는 원래 이제 두 번째 조건에서 이제 fx가 이런 인수 같고 gx가 이런 인수 가졌을 때 나머지 최고차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이런 형태의 식을 쓴 거고요. 정보에서 a 값 같고 그 다음 이제 빼기 한 정보에서 나머지 부분하고 이 목 부분 나머지는 이제 3을 집어넣은 결과니까 이 같다라고 해서 식을 좀 찾아가는 과정 해서 이제 나온 결과들이 되는데 이게 이제 gx가 인수 두 개 다 갖는 경우랑 이 경우가 지금 겹쳐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하나는 더 안 해도 되는 그런 형태니까 좀 식이 좀 길어지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값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주어진 정보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조사를 해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풀이하는 데 있어서 좀 침착하게 하나하나 이제 조사해가는 그런 차분함이 없으면 또 풀지 못하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설명 좀 이해되셨죠? 좀 긴 호흡이 필요한 문제니까 집중력을 잘 발휘해서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23번 수원여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제 설명이 여러분들 학습에 보탬이 됐길 바라면서 수원여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